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공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를 클릭하시고요. 자,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유 서비스에 관한 설정 창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컴퓨터 이름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컴퓨터의 이름이 IP로만 나열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쉽게 호스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컴퓨터 이름 표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제 로컬 호스트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동적 전역 호스트 이름 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체크 옵션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능은 여러분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컬 호스트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자, 변동 IP,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는 고정 IP를 지급받은 라우터가 아니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뀝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잘 하고 있다가 라우터의 IP가 바뀌는 순간부터 외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동적 전역 호스트 이름 사용이라고 하는 이 옵션은 변동 IP를 이용해도 마치 고정 IP를 사용하는 것처럼 웹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동적 DNS 서버와 통신을 하며 IP 변동 내역을 추적하고요. 만약 IP가 변경되면 즉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외부에서 여러분들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이 봉주를 사용하여 광고 옵션인데요. 자,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서버에 활성화된 서비스 목록들, 자, 여기에 보시면 서비스 목록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지금은 모두 다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서비스 목록을 외부에 공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뭐 여기서 전부 다 설명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 동적 IP를 마치 고정 IP처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취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 리스트 항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제 그 각각의 서비스 항목별로 약간 성격이 능동의 성격이 있는가 하면 약간 수동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화면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화면 공유 서비스를 받겠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로컬에서 화면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리모트 원격지에서 또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내 화면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수동의 개념이고요. 파일 공유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파일 공유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공유도 프린터를 등록해 놓고 공유 프린터를 설정해 놓은 다음 그것을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격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격 로그인을 이제 받는다는 입장이 이제 좀 강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 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약간 수동의 개념으로서 서비스 항목은요. 애플의 리모트 데스크탑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격 관리 서비스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화면 공유 서비스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공유가 이 원격 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원격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해당 호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애플 이벤트라고 하는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격 관리를 애플의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원격 관리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인증 절차를 다 거쳐놓고 컨트롤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직접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의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애플의 쉘 스크립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으로 컨트롤을 가고자 할 경우에 그때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수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옵션이에요. 이 원격 관리가 이루어진 호스트에서 자,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유념해서 구분을 지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애플의 리모트 데스크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또는 애플 스크립트나 또는 오토메이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위한 자동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서비스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인터넷 공유인데요. 자, 인터넷 공유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죠. 자, 이 옵션을 체크하면 설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중에서 하나 이상을 인터넷 공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공유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맥 OS로부터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제 할당을 받게 되는데요. 자, 보통
192.168.2 네트워크를 할당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자 블루투스 공유 기능도 일반적인 파일 공유와 유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수신받아서 저장시킬 디렉토리와 다른 사용자가 공용 디렉토리를 스캔을 해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용 폴더. 자, 이렇게 두 개의 폴더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싱 서버인데요. 자, 이 캐싱 서버라고 하는 것은 로컬 네트워크 내 사용자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내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맥 OS 또는 iOS 업데이트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업데이트 파일을 캐싱 서버가 이제 지정된 캐싱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누군가가 동일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앱스토어가 아닌 캐싱 서버에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각 항목별로 일단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능동적 서비스와 수동적 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화면 공유부터 자,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서 각각의 옵션별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컴퓨터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체크 옵션과 그다음에 VNC 뷰어로 원격 제어 시에 자, 암호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두 개를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옵션이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로그인을 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화면 공유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맥 3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을 직접 한번 보면서 그 옵션에 따른 설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에서 일단 세팅을 좀 자, 한번 해보죠. 자, 화면 공유가 일단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맥 2가 맥 3으로 화면 공유 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컴퓨터 설정에서 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 가능이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고, 자, VNC 뷰어로 원격 제어 시에 암호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는 8자리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확인을 한 상태에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두 개의 체크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VNC 클라이언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 이 파인더 메뉴에서 자,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고 맨 밑에 서버 연결이라고 있죠. 자, 맥3에 지금 IP가 14번입니다. 그래서 14번을 저희가 이제 지금 접속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4를 일단 클릭하시고요. 자, 14 IP도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 선택하시고 연결. 이제 이 로그인 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연결 옵션에 사용 권한을 묻기라고 하는 체크박스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즉 여기서 자, 이 사용 권한 묻기라고 하는 옵션이 여러분들 바로 이 맥3에서 지금 이제 컴퓨터 설정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체크 옵션 있죠. 자, 이 옵션에 의해서 이 옵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취소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제를 하고, 자, 해제를 한 상태에서, 자, 옵션 설정 값이 이제 변경이 되면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공유 서비스를 일단 재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정을 일단 볼게요. 이제는 위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 가능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까지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인더의 이동으로 가시고요. 서버 연결. 자, 14 IP를 클릭하시고 연결. 자, 아까와 다르게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하나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인증창이 이제 바로 나오는 형태의 이제 로그인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 가능이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보였던 옵션이고요. 자, 지금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인증된 사용자만 허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취소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VNC 뷰어를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NC 뷰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IP 14번이었죠? 자, 192.168.14번 클릭하시고요. 자, 오토로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 비밀번호는 별도 비밀번호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컴퓨터 설정에서 자, 여기 VNC 뷰어로 원격 제어 시 암호 사용이라서 여기 암호 넣은 이 암호를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암호를 넣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이제 접속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VNC 뷰어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저 비밀번호는 여러분 시스템 비밀번호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 창이 이제 나타나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정을 선택하시고 계정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셔야만 로그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여지는 그 로그인 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인 윈도우 화면이 보이는 이 상태를 자, 여러분들께 이제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로그인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원격 제어 요청 가능이라고 하는 다시 이 옵션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서비스 일단 재시작을 하고요. 자, 서비스가 재시작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셔서 서버 연결. 자, 여기에 14번을 자, 연결을 시도합니다. 자, 이때 사용 권한 묻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권한을 묻기 해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상대방에게 즉 14번 그 호스트에게 제가 지금 점검을 위해서
바탕화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직접 14번 호스트 앞에 당담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승낙 또는 거절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면 공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종료를 하시고요. 자, 누구나 원격 재요청 가능이라고 하는 옵션을 일단 해제한 상태에서 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동으로 가서 서버 연결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계정 로그인 창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Y, 자, 유튜브,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공유에 대한 그 옵션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아래쪽에 모든 사용자라고 지금까지는 돼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다음 사용자만이라고 일단 레디오 버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특정 계정만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해당 계정만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으로 가셔서 서버 연결을 클릭하시고요. 자, 다시 14번 자, 연결 요청을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자, 다른 계정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자, 요거 지금 이제 로그인할 수가 없죠. 자, 여기 계정을 보시게 되면 1번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 이를 지우고 유튜브라고 하는 계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정을 바꿔서 유튜브 1이라고 하는 계정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유튜브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아무도 로그인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사용자만 원격에서 화면 공유를 통해 허용할지 않을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공유는 모든 체크를 일단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공유. 자, 파일 공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공유는 간단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제 파일 공유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파일 공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 공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파일 공유가 이제 공유 폴더가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필요 없는 그 공유 폴더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봅시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제 외장 볼륨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보 가져오기를 보시면 여기에 위에 지금 이제 공유 폴더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유를 하실 경우에는 자,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바로 공유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 스토리지, 쉐어드 스토리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계정별로 자, 이제 소유자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2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쓰기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기타 이외에 other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other.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읽기 전용으로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이 계정이나 스텝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볼륨의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권한 획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해당 계정을 추가를 하시던지 퍼미션을 자, 읽기 쓰기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 모든 사람들은 해당 볼륨에 대해서 파일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 해당 볼륨을 실제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AF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M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일 공유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파일 시스템은 AFP가 지원이 안 되는 APFS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C에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AP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AFP 프로토콜, 즉 애플 파일링 프로토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시고요. SMB나 NFS를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윈도우즈와 파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개 계정 암호는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저장된 암호를 기반으로 윈도우즈와 파일 공유 시 인증에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덜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와 파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관리자 계정, 즉 스탠다드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해 놓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만약에 관리자 계정을 덜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계정명을 자,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SMB 14번으로 이제 접속을 한번 해서 공유 스토리지 마운트가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앞에 VNC가 아니고, 자, SMB로 바꾸셔야 되겠죠. 볼륨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의 목록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공유하고자 하는, 마운트하고자 하는 해당 볼륨을 선택하시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것은 파인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된 서버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폴더 하나 만들었죠? 자, 이쪽에서 자, 해당 폴더가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해당 볼륨에 기록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정보 가져오기에서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퍼미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퍼미션에서 자, 에브리원이 자, 보통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읽기 및 쓰기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퍼미션에 대한 그 설정을 자, 모든 디렉토리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이 자물쇠 키를 여신 다음에 하위 항목의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볼륨에서 소유권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자, 소유권과 퍼미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공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공유 부분인데요. 자, 프린터 공유는 맥 3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맥 2에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프린터를 공유할 목록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자, 프린터 공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터 공유가 이제 됐죠. 자, 프린터 공유를 해제할 때에는 프린터 공유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터 공유가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자, 맥 3에서 공유가 된 프린터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터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터가 이제 공유된 것을 맥 2에 설치한 상황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터 공유 설정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로그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원격 로그인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자, 터미널을 이용해서 자,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공유를 일단 해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로그인에서 자, 원격 로그인이 지금 서비스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자, 14번으로 한번 SSH를 통해서 터미널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커넥션 리퓨즈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연결을 거부했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원격 로그인이 서비스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원격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격 로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패스워드, 즉 계정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맥3에 정상적으로 SSH를 통해서 접속한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원격 로그인은 활성화가 되면 원격 로그인이 되고 서비스가 비활성화되면 원격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격 로그인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어요. 모든 사용자 하면 해당 지금 맥 3에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유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용자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계정에 대해서 로그인이 허락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원격 관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컴퓨터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메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막대 원격 관리 상태 보기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보통 화면에 망원경 표시가 되는데 원격 관리가 시작이 되면 모니터 안에 망원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레포트를 출력할 때 해당 맥2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호스트인지에 대한 정보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시스템 프로파일 레포트에 해당 이제 정보가 함께 이제 표시가 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격 관리에서 자,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뭐 같은 이제 그 맥락으로 이해를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그 옵션이 있는데요. 자, 모든 사용자일 때의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크박스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감시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보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는 것만 가능하냐 아니면 실제로 컨트롤도 되느냐 이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시가 되는 동안 표시하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시가 되면 자, 그 망원경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아이콘이 여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맥2에 즉 맥3에서 맥2로 자, 리모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자, 감시를 할 때 제어가 가능하고 감시되는 동안 표시하고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맥3에서 맥2의 시스템 레포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열기와 종료가 지원이 되고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현재 이 맥2에 대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을 바꾼다든지 뭐 날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설정 상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유 설정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원격지 리모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설정을 변경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항목 삭제 또는 대치 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채팅 또는 메시지 보내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시동과 시스템 종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열기 및 종료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의 맥 시스템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때에는 자, 리모트 데스크탑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포 및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확인을 클릭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트 데스크탑 강의를 할 때, 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다음은 이제 원격 애플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서비스가 활성화됐을 때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3에서 원격 애플 이벤트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맥에 생성되어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지금 그 권한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당 계정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벤트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 원격 애플 이벤트 서비스의 활성일 때와 비활성일 때 자,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 원격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앱이 이제 그 맥2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앱은 아주 간단한 앱입니다. 즉 맥3에 있는 아이튠 어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3에 자, 유튜브라고 하는 계정에 이제 암호를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이 원격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를 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3에 자, 원격 애플 이벤트 서비스를 자, 활성화시킵니다. 자,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 맥3에 자, 아이튠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애플 이벤트를 활성화할 때와 활성화하지 않을 때 결국 들어오는 애플의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지 말지를 자, 이 서비스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격 애플 이벤트를 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근데 뭐 복잡한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공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 공유는 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예전 한때는 많이 썼던 시절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인터넷 공유에 자, 연결 공유는 자, 이 맥2가 지금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지금 연결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맥3가 이더넷을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자, 이더넷을 통해서 연결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맥2가 맥3에 대해서는 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맥3에 대해서는 자, 이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이 맥OS가 로컬 네트워크 자, 192.168.2.1이라고 하는 IP 대역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네트워크를 이제 추가로 생성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설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DHCP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자동으로 DHCP로 설정하시게 되면 IP를 해당받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공유는 맥2에서 인터넷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쪽은 맥3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해당 인터페이스를 자, 이더넷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인터넷 공유를 활성화시킵니다. 예,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맥3에서는 자,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던 자, 이 네트워크를 자,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다이렉트로 맥2와 맥3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2.168. 자, 1 네트워크를 이제 할당을 받았고요. 자, IP는 이제 2번이 되죠. 자, 이제 1번 IP는 맥2가 할당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2번은 맥3 IP에 할당이 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인터넷 공유를 하실 때, 자, 네트워크 포트의 활성 개수에 따라서 자, 이 네트워크 IP는 192.168.1번부터 포트 수에 맞게끔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튠도 다운로드 버튼도 활성화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HCP로 맥2를 통해서 네트워크 공유된 상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인터넷 공유를 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공유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그러니까 맥2가 되겠죠. 맥2에서는 인터넷 공유를 위해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 설정에서 자, 인터페이스는 생성은 돼 있지만 반드시 이제 꺼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포트는 인터페이스는 생성이 되어 있지만 자, 내부적으로 인터넷 공유를 위해서 이 포트가 쓰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맥2에서 이 포트를 사용하지는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맥2를 통해서 자, 이제 인터넷 공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맥2의 내부 로컬 IP는 192.168.0 네트워크되었고요. 자, 이번 지금 할당된 자, 이 맥3의 네트워크는 자, 192.168.1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공유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간혹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투스 공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공유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 놓게 되면, 자, 맥2는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들과 파일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맥2와 맥3를 교차해서 블루투스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양쪽에서 실제로 한번 파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대편의 공유 디렉토리를 한번 검색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상단 툴바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튜브 맥이라고 이제 3번 맥이라고 있죠. 자, 이 3번 맥에 자, 기기에서 파일 탐색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창이 열리고 난 후에 추가된 파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다시 로드라고 하는 이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갱신이 됩니다. 목록 갱신을 위해서 다시 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3 공유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럼 맥3에서 공유를 걸어놓은 이미지 파일이 확인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맥3에서는 맥2의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기기에서 파일 탐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맥2에서 공유한 폴더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맥2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2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그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맥3에 있는 자, 이미지 파일을 맥2의 데스크탑으로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중단을 하고요. 자,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루투스 공유도 이제 양쪽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캐싱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컨텐츠 캐싱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저희가 아이폰에 관련된 동영상도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아이폰 강의를 올릴 때 그때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개념적인 부분은 앞서서 일단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유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활성화됐을 때와 비활성화됐을 때의 차이, 그리고 각각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그 옵션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